자, 2021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건데요. 일단 늘 하던 대로 우리는 4점짜리 문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짜리나 2점짜리에 대한 질문은 오프라인으로 선생님한테 하도록 하세요. 14번부터 가보죠. 자, 이번에 풀이를 다 적어놨는데 설명 풀이를 따라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합시다. x가 0과 5 사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로그 진수 조건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죠. 이 진수 부분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 그러니까 최대는 뭐겠어? 최대는 x가 0일 때겠죠. x가 0일 때 로그 3의 k가 최대값이 될 거고, x가 3일 때 최소값 로그 3의 k-9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니까 로그 3의 k 곱하기 k-9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잖아. 그치? 진수끼리 곱해서 그게 2의 로그 3의 4인데 걔를 로그 3의 36을 바꿀 수 있잖아. 그럼 k-9가 36이니까 2차 방정식 풀어주면 k는 10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넘어가죠. 15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자, n제곱근이라고 했으면 이 n이라는 애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우리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이상의 자연수 n 중에서 n이 홀수인 경우는 fn이 무조건 홀수야. 짝수든, 그러니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홀수 제곱근은 하나니까, 그죠? n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 2n-5, 2n-9가 0보다 작으면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잖아. 그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5와 2분의 9 사이에서의 n의 짝수인 n은 0이 될 거야. 근데 그 n은 4밖에 없죠. 그러니까 f4는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n-5 곱하기 2n-9가 0보다 큰 짝수다. 그러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풀이를 풀어주면 n이 2분의 5보다 작다 또는 2분의 9보다 크다가 되잖아요. 그지? 그럼 요 사이에 있는 n의 값은 2, 6,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2, 6, 8이면 f2가 2고 f6도 2고 f8도 2가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2부터 8까지 fn의 값의 합을 구할 거면 f2부터 해서 2, 그죠? f1은 없는 거지. 2부터니까. 그 다음에 홀수는 1. 그 다음에 F4는 0, 그 다음에 홀수는 1, F6은 2, 홀수는 1, F8은 2, 그지? 이렇게 해서 더해주니까 9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면 수열 AN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AN이 그 K분의 1을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A3은 어떻게 된 거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까지 더하는 거죠. 그러면 A2는 1분의 1, 2분의 1 더하는 거겠지. 그치? 그렇다면 그 3분의 1만 뺀 게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이 요거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귀납법으로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순서대로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보니까 좌변은 A1이 되고 우변은 계산해보면 A2 빼기, 그죠? 얘가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 1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A2 빼기 2분의 1이 들어가겠지. 이게 A2 빼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A1이 된다. 성립한다는 걸 증명했고,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버리면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n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일 거면 이 좌변에다가 m 플러스 1에 a m 플러스 1을 더한 거겠지? 그럼 우변에 똑같이 m 플러스 1에 a m 플러스 1을 더한다는 얘기야. 여기다 m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입했는데 얘랑 같다는 식이 보여주는 게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정리해주면 여기서 n 플러스 1로 공통인수를 묶어주고 정리를 이렇게 하면 남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남는 거 정리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얘를 또 묶어주고 하고 나면은 우리가 n 플러스 1에 얘가 an 플러스 1이 나가고 묶어주고 나면 여기는 2분의 m 플러스 1이 남는다는 거지.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m 플러스 1. 그리고 그러니까 2분의 m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자, 그거를 또 통분해서 2분의 m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2로 얘를 바깥으로 내고 분배 법칙하고 정리를 해주면 아래식과 같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a m 플러스 여기가 2분의 m 플러스 1, m 플러스 2로 묶어주고 a m 플러스 1로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a m 플러스 1을 우리가 이걸로 바꿔줄 수 있잖아. 왜냐면 a m 플러스 2는 되는 거는 a m 플러스 2에다가 m 플러스 2분의 1을 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a m 플러스 2 빼기 m 플러스 2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얘를 정리해서 분배 법칙을 하고 n 플러스를 묶어주고 해주면 요것만 남게 되겠지. 그죠? mn 플러스를 묶어주고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남게 돼요. 자, 이렇게 정리했더니 양변에 우리가 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1을 대입하여 계산하여 우리가 분배 법칙과 아는 방법들을 정리했더니 양변에 m들이 n 플러스 1을 대입한 식과 같더라. 그래서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가와 나와 다에 들어갈 식을 찾았으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17번으로 갑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0부터 2n 플러스 1제곱까지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삼각함수죠? y는 n분의 1과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 그러니까 y는 n분의 1이라는 거는 그 삼각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쳤을 때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교점의 x좌표들이 그 x좌표들이 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우리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해결해 보면 y는 fx라고 두면 우리 주기가 지금 2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라고 보시죠. 2의 n 플러스 1제곱 그죠? 2의 n제곱의 파이분의 2파이가 될 테니까 그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치? 자, 그럼 그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면서 사인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고 그 다음에 교점이 여기가 알파 n 여기를 베타 n이다 라고 둘 수 있고 여기를 i는 n분의 1이다 라고 둘 수 있겠지. 그럼 자연수 n은 어차피 0과 2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풀어주면 그리고 0부터 x 2의 n 플러스 1 사이에서 y는 n분의 1과 y는 fx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그게 알파 n과 베타 n이야. 자, 그럼 베타 n이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알파 n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2의 n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n은 1부터 6까지 xn을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이 값은 뭐냐면 n은 1부터 6까지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치? 모든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xn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뭐야?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써서 풀어주면 간단하게 126이라고 우리가 풀 수 있겠다. 그쵸? 자,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약간의 우리의 뭐랍니까? 소위 말하는 속칭 노가다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조건을 규칙성을 찾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모르니까 한 두 개, 세 개까지 해서 규칙이 없어요 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얘는 6번째까지 한 다음에 7번째 나왔을 때 다시 처음의 것이 돌아온다는 걸 확인하는 거야. 처음 항이 1이고 그 다음 0 계산해 주니까 이 규칙에 따라서 계산해 준 거야. 이대로 규칙을 쭉쭉쭉 계산해 줬더니 0, 1, 3, 4, 2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다시 7대 1이 나오고 8, 1, 0 나와. 그러니까 1, 0, 1, 3, 4, 2가 AN은 반복되는 애고 BN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1,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규칙성을 찾았으니까 6개씩 한 묶음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2021까지 6개씩 336묶음과 5개를 더 갔다는 얘기죠. 그치? 2021이라는 거는. 그럼 얘는 결국 AO 빼기 BO랑 똑같은 거고 AO 빼기 BO는 4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6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정리를 해놓으니까 편하지. 여러분들 보고 잘 필기를 해놓으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9번 중심이 5고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이 10인 길이가 10이니까 지름이 10인 그죠? 반원 후에 P가 있습니다. P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 여기 90도 2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PA랑 PD랑 PC랑 길이가 같다고 준 것 같아. 그죠? 그 다음 PAB를 세타라고 줬어. 자, 그 다음에 4사인 세타가 3코사인 세타랑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PA랑 PD가 길이가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랑 이 변의 길이가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각도 세타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치? 여기 이 길이랑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OA랑 OB가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같다.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둘 수가 있겠다. 90도니까. 그죠? 그 다음에 4사인 세타 3코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이 연립하여 풀면은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PA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얘가 10이고 여기가 사인 세타 여기 세타잖아. 그러니까 PA의 길이는 10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8이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PA랑 PD랑 PC가 모두 8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ADC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삼각형 PAD랑 PDC 넓이 합친 거에서 PAC 넓이를 빼면 나머지 색깔된 부분이 남겠지. 자, 그런 방법을 할 거야. 그럼 PAD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세타 쓰겠죠. 그럼 얘는 PDC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파이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쓸 거고. 자, 거기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뺄 거야. 8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을 빼겠죠. 뺐더니 32 사인 세타 더하기 3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2가 나오는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대입하여 풀었더니 5분의 64가 나온다. 간단히 할 수 있는 문제죠. 자, 20번으로 가봅시다. 20번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이래.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이죠. 얘는 기울기가 그러면 뭐 마이너스 3이겠죠. 자, 만나는 점을 각각 x1, y1, x2, y2 여기가 x3, y3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각각 루트 10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B의 수선을 쭉 내려서 요점 P라고 잡고 여기 교점을 생기면 R을 잡을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수선을 얘한테 그어서 얻는 점을 Q라고 쓸 거야. 자, 이게 나중에 볼 거지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미리. 자, 기억부터 보자. x2 빼기 x1은 3이다. 근데 우리가 x2에서 x1을 뺐어. 딱 봐도 이거의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y2 빼기 y1은 3분의 1의 x2 빼기 x1이 되는 거고 AB의 길이가 루트 10이잖아. 근데 AB의 길이는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인데 y2 빼기 y1을 3분의 1의 x2 빼기 x1으로 바꿔 써서 전개를 해서 해주면 9분의 10의 x2 빼기 x1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양변에 제곱하고 계산했더니 x2 빼기 x1은 당연히 3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기억이 많다는 거죠. 맞죠? 자, 니은 한번 볼 거야. 자, 우리가 A, B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여기서 AQ는 3이고 BQ는 1인 거겠지. 그치? 루트 10이고. 그죠? 3분의 1이면니까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3대 1인데 3대 1이면서 제곱해서 루트 10이 되려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하고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삼각형도 우리 합동이라고 했죠? 이 삼각형이. 그치? 루트 10, 루트 10, 90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BR 여기까지 BR 길이도 3이 되고 RC도 1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 얘기는 X3에서 X1을 뺀 거는 4가 될 거고 Y1 빼기 Y3이구나. Y1에서 Y3을 뺀 거 Y1 빼기 Y3 그치? Y1 빼기 Y3 여기가 1이니까 이 전체 3에서 1을 뺀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x3 빼기 x1은 y1 빼기 y3의 2배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a제곱은 4의 b제곱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x2라는 거는 x1 더하기 3이야. 그죠? y2는 y1 더하기 1이야. 그치? y1 더하기 1. 그러면 a점과 b점이 각각 다 l 위의 직선이잖아. 그쵸? 그 대입하여 보면 y1은 여기 요거점 대입하니까 로그 4의 ax1이고 y1 플러스 1은 여기죠. 여기 로그 4의 a의 x1 플러스 3이 된단 말이야. 연립할 거야.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자. 그럼 여기는 1만 남고 여기는 a가 약분되게 x1분의 x1 더하기 3이 남죠. 그치? 그럼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얘가 4가 되니까 x1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x1이 1인 거야. 자, x1이 1이다. 그리고 그럼 a점 좌표가 그런 y좌표를 찾을 거니까 x가 1인 거잖아. 그러면은 y1이 3분의 b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로그 4의 요 곡선 위에도 대입을 한 거잖아. 로그 4의 a가 그러면 3분의 b가 된 거잖아. 요거를 우리가 여기다 대입한 거지. 그치? 그러면 a는
4의 3분의 b제곱이 되고 a의 세제곱이 4의 b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a점이 지금 이 곡선과 이 곡선의 모두 점이기 때문에 이 곡선, 요 곡선에 대입해서 나온 식을 또 이 곡선에 대입해서 구해가지고 a와 b의 관계식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되죠?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내용을 필기를 하시고 자, 디귿에 대한 내용을 적어봅시다. 21번으로 가죠. 21번. 첫째 항이 b라고 돼 있대. 근데 b가 지금 자연수라고 돼 있어. 자연수. 우리 자연수라는 말을 기억합시다.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항이 거듭할수록 이 수열의 합은 줄어들겠죠. 근데 an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값 그러니까 b가 일단은 엄청 큰 자연수라고 칩시다. 그럼 처음에 항의 그 합이 우리가 그 수열의 합을 한번 그래프로 항의 개수가 점점 증가할 때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감소하지 않겠어요? 그치? 계속 마이너스 4를 더하니까 선생님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항의 값은 줄어들지. 근데 항의 수열의 합은 말이야. 수열의 합. 첫 번째가 자연수가 있었는데 그 마이너스 4를 뺀 어떤 자연수를 또 더하고 또 마이너스 4를 뺀 또 어떤 자연수를 더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원래대로면 점점 있겠지. 항이 자연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려가면서 끝날 거 아닌가. 그쵸? 어느 순간 0이 되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합시다. 근데 수열의 합이 1부터 n까지 계속 더하면 항상 모든 자연수 n에서 1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된 거야. 그 모든 그러한 b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게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n번째 수를 bm이라고 할 때 n분의 1의 시그마 합을 구하라.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걸 우리가 SN이라고 씁시다. 절대값 SN이 항상 1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항인 S1의 절대값도 절대값 B랑 똑같을겠지. 첫째 항이 B라고 했으면 걔도 14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B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14보다 작을 수는 없어. 그쵸? B가 14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우리가 수열의 합 SN을 한번 적어보니까 2분의 등차 수열이니까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초항의 2배, 항 n-1의 공차 정리하니 마이너스 2n의 n-2분의 b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b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가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항의 개수가 2분의 b 플러스 2가 되는 순간 0이 되거든? 근데 2분의 b 플러스 2가 돼버리면 뭐냐면 2분의 b 플러스 2가 자연수가 됐을 때 n도 자연수니까 이게 0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b 플러스 2가 자연수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b가 짝수면 얘가 짝수면 2분의 짝수 더하기 2는 무조건 자연수가 될 수가 있죠. 자연수 n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s 2분의 b 플러스 2는 0이 되는 값이 존재하게 돼. 그러므로 b는 짝수가 되면 안 된다. sn이 0보다 1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그죠?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b는 무조건 홀수다. 우리가 b는 홀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예를 그렸을 때 이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sn을 2차 함수 y라고 놓고 마이너스 2x의 식이 이거였으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2다 라고 두고 그럼 0하고 2분의 b 플러스 2일 때 0이 되면서 이렇게 생겼겠지. 2차 함수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가 자연수에서 뚝뚝뚝뚝 끊어지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점 이렇게 될 거야. 점. 이런 식으로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될 거고 0은 없어. 0은 항상 모든 항에서 합이 0이 되는 거 없단 말이야.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2일 때는 우리가 자연수가 아닌 거니까 b가 홀수니까 그럼 2분의 b 플러스 1일 때가 홀수고 2분의 b 플러스 2의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식의 최소값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수. 그지? 지금 여기 이거야. 또 이 0이 되게 하는 2분의 b 플러스 2 홀수 이거는 지금 분수잖아요. 그거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여기겠지. 그죠? 2분의 b 플러스 1하고 2분의 b 플러스 3이 이 최소값일 거야. 절대값 SN의 최소값이 된 거죠. 그래서 F2분의 B 플러스 1의 절대값이 14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모든 항의 수열의 합에서 1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2분의 B 플러스 3에 대한 함수값도 절대값이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F2분의 B 플러스 1은 양수잖아요. 그때 14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우리 이 식에다가 이 x에다가 b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1을 대입하여 풀었을 때 걔가 1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b가 27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고 2분의 b 플러스 3을 넣었을 때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거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 b가 2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되니까 b는 2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b는 27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b는 27, 29, 31 이런 애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bm이라는 건 일반항으로 찾으면 2m 플러스 25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그마 수열의 합 공식을 자연수의 합 공식을 쓰면 값은 360이다라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2차 함수로 바꿔 생각했을 때 선생님 얘는 왜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 b가 홀수니까. 그치? b가 홀수면 얘는 정수값이 될 수 없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이 정수부로 뚝뚝 끊어지는 값들만 볼 거다라고 했던 거야. 그치? 여기는 안 만나는 거고 홀수일 때니까. 그쵸?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첫 부분 여기 정리를 하시고 b가 홀수일 때 왜 안 되는지 b가 짝수일 때 안 되지 썼고 b가 홀수일 때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답은 360이다까지 필기를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26번으로 가면 다항함수 fx가 요것을 만족시킨다라고 뻔한 얘기잖아요. 그쵸? fx는 2x제곱, 최고차항이 2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여야 되고요. 그러면 f 여기서 여기 어떻게 돼? 분모가 x가 1로 갈 때 0 되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분자도 1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1로 가니까 f1은 f1 빼기 3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풀어주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치? 0이 되니까. 자, 그러면 x 빼기 1을 당연히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가 될 테고, 그죠? f1은 3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약분되고 나서 나머지 값에다 1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a에다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b는 9가 나온다. 그럼 fx 나왔으니까 f4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함수의 극한 기본적인 형태 문제입니다. 자, 27번으로 가자. 부등식이 있는데 범위가 있잖아요. 그치? 진수 조건을 신경 쓰라는 얘기죠. 진수 조건. 자, 절대값 x-1은 음수는 없기 때문에 0만 아니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x는 1이 아니다. x 플러스 2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므로 조건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1보다 크다. 1일 때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범위에서 지금 얘는 음수가 될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풀어주면은 x가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0보다 크게 넘겨주고 인수분해 풀어주면 x제곱 더하기 인수분해가 아니라 전개해서 풀어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8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니까 x축과 안 만나는 거죠. 아래로 블록해서 안 만나니까 항상 0보다 커. 그러니까 주어진 처음 범위 안에서는 항상 성립한다. 그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있는 정수 x니까 마이너스 1과 0 이 두 개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 이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x 빼기 1 x 플러스 2 이 범위가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거 왜 없어? 식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죠. 그래서 얘를 또 역시 전개하고 로그 10에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4부터 3까지가 나오지만 x가 1보다 크다라는 전제를 뒀기 때문에 1x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정수는 2하고 3밖에 안 된다. 자, 2하고 3이고 마이너스라고 0 4개 다 더해주면 답이 4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리 한번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28번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다 라고 했는데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홀수항까지의 합은 1이다. 홀수항은이 아니라 홀수항까지의 합은 합은 항상 1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럼 S1은 1이고 그쵸? 그건 초항이 되겠지. 그런데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등비수열이래. 요걸 왜 BN이라고 만약에 둔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요거가 등비수열이니까 요거의 공비가 얼이라고 둔단 말이야. 근데 AN하고 AN 플러스 1도 등비수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 BN이라고 두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BN의 공비를 얼이라고 한다 그러면 BN분의 BN 플러스 1이 얼이 되는 거고 BN은 AN 플러스 1이고 B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얘가 약분되고 보니까 AN분의 AN 플러스 2가 R이 돼서 여기는 N이지 N. 그러니까
an 플러스 2는 얼 곱하기 an이구나 라고 우리는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S2n-1은 항상 1이라 그랬어. 그러면 S11 홀수 번째 한까지 합은 무조건 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S10은 그러면 S10은 S11에서 A11을 빼는 거거든. 그럼 S11은 방금 1이라고 됐었죠. 그렇죠? 그럼 A11은 뭐냐? A1이 1이었잖아. 그럼 A3이 얼이겠죠. 그럼 A5가 얼 제곱일 거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A11은 얼 5제곱이 되거든. 그래서 1-얼의 5제곱이 33이다. 그래서 얼 5제곱은 마이너스 32구나. 이렇게 우리가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S18은 선생님 그러면 얼이 마이너스인가요? 맞는데 굳이 구할 필요는 지금 없어. 그치? 그 다음에 S18은 S19에서 A19를 뺀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이 1이다라는 걸 써먹어야 되니까 S19를 쓰는 게 편하죠. S19는 1인 거고 A19는 같은 방법으로 얼 9제곱이 된 거야. 그죠? 1-얼의 9제곱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1-얼의 9제곱은 그러면 513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아래 5제곱이 마이너스 30이니까 우리가 얼은 아까 마이너스 2다 쓰는 거네. 썼어야 되는 거네. 그쵸? 쓰면 편하죠. 그렇게 해서 얘는 지금 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13이 되겠지.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29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 보니까 삼각형 ABC의 그죠? AB는 3이고 AC는 4래. 그리고 예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고, 그다음에 C에서 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난 점이 ED라고 했는데, 그다음 BD와 C의 교점은 또 P라고 했대. ABC의 외접원의 넓이와 ADE의 외접원의 넓이의 차가 4파이다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90도에 90도잖아. 그럼 AED의 외접원을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여기가 90도, 여기 90도야. 마주보는 각이 180도면 요 사각형은 이 원에 내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PDE의 외접원하고 AED의 외접원은 일치한다. 그죠? PDE의 외접원의 넓이는 ADE의 넓이, 외접원의 넓이다라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큰 요 ABC의 외접원을 O1이라고 두고 이 파란색 AD 또는 PDE의 원을 내접원을 O2라고 우리가 두고 시작을 합시다. O1의 반지름을 얼1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각을 세타라고 설정하고 나고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뭘 할 수 있어? 그걸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각과 하나의 각을 우리 세타로 설정했잖아. 설정한 각과 그거의 대변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치?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반지름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식으로 구하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BC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 3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서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라고는 구할 수 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럼 BC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를 씌워준 걸 거고, 큰 O1의 반지름을 길이를 우리가 얼1이라고 외접원을, 그쵸? 그러면 사인 법칙, 사인 세타분의 BC의 길이는 2R1이 돼서 R1은 2 사인 세타분의 루트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다. 생각보다 심플하게 설정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AD의 길이를 우리가 또 구할 건데,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여기 90도고 여기 세타가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리고 B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고. 그쵸? 그럼 AD의 길이는 뭐 어떻게 해? 3 코사인 세타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AE의 길이는 또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이 보이죠? 90도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4가 주어져 있고 90도가 주고 세타가 있어. 그쵸? 그럼 4 코사인 세타가 AE의 길이겠다. 자, 그럼 DE의 길이는 역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D의 제곱, AE의 제곱 마이너스 2 이거 곱한 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겠죠? 그러면 9, 16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정리해주면 24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야. 코사인 법칙 쓴 거죠. 자, 코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주니까 또 마침 이렇게 딱 떨어지네요. 그치? 그러면 DE의 길이를 루트를 씌워주니까 코사인 세타의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접원의 O2의 반지름, 외접원의 O2의 반지름은 얼2라고 두면 사인 세타분의 DE의 길이잖아. DE의 길이. 그럼 걔가 2얼2가 될 거야. 그럼 얼2는 2 사인 세타분의 또 역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 했습니다. 어떻게? 큰 원의 반지를,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O1 빼기 O2 한 거가 계산해주면
얘는 요거잖아. 요거 제곱한 거지. 파이 곱하기 4 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 정리해가 제곱해갖고 묶어준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 25 마이너스 14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나와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니까 약분돼서 4분의 요거 남겠지. 그리고 이거까지 계산한 거야. 파이 R2 제곱 세타 요까지 요거의 4제곱 해서 그죠?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고 파이를 묶어준 게 이렇게 된 거다. 그지? 맞죠? 4사인 제곱에다가 요거 묶어주고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 거네. 그치? 제곱하니까. 자, 그래서 묶어주니까 이 값이 요거가 되고 얘가 4파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계산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그쵸? 여기가 파이를 약분하고 8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8분의 3.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그러면 어떻게 돼? 8분의 루트 55가 나오지. 계속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뭐야? PD 즉 요거 파이 얼2 제곱 세타를 파이 얼2 제곱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파이 곱하기 여기 얼2 제곱을 쓴 거고 코사인 값 사인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하여 문제를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약분하니까 위아래다 64를 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6이니까 9 곱하기 16 55 곱하기 여기 4가 되고 4가 약분되고 그치? 그럼 55분의 36파이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A가 55분의 36이니까 55A는 3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 그지? 쭉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O2의 반지름까지 구했지? 그래서 구하고 싶은 것을 최종적으로 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3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세 실수 A, B에 대해서 fx를 이렇게 줬는데 첫 번째 식을 우리가 f1x라고 두고 얘를 f2x라고 설정할 거야. 그 다음에 gx라는 것이 있는데 걔는 ft분의 절대값 ft 빼기 ft분의 절대값 ft인데 우극한에서 좌극한을 뺀 값이라는 거야. gx 값. 그 다음에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조건을 잘 봅시다.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리미트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어.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마음껏 뭔가를 알파 값이 존재하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gx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요거의 그래프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는 5개이다. gx의 요거랑 요거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5개다라는 거.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x는 알파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 x는 알파에서 좌극한, 우극한 모두 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그치? 그럼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알파에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요거 값하고 요 값이 ft도 양수니까 같아지겠죠. 같아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지금 양수니까 ft분의 ft는 1이고 ft분의 절대값 ft는 1이겠지. 그래서 1 빼기 1이 되니까 g알파는 0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둘 다 음수 같은 경우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은 어떻게 돼? 둘 다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쵸? g알파도 역시 0입니다. 빼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야. 알파를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알파에 좌극하는 양수가 알파에 우극하는 음수가 되는 경우는 이게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이고 좌극하는 1이 되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서 좌극하는 음수고 우극하는 양수다. 그러면 빼면 2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g알파라는 값은 x는 알파, g알파는 0이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쵸? g알파, 그 교점. g알파가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2,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줘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쵸?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다가 그지? 아니지. 이렇게 그려졌다가 절대값 생겨서 가만히 있어봐. 그쵸? 로그니까 이렇게 그려졌다가 마이너스가 붙었고 그 절대값이고 씌워졌고 꺾였고 그지?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만큼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의 교점이 5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y는 gx랑 y는 얘 교점에 그 알파에서 교점이라고 잡았을 때 교점의 y좌표가 g알파가 0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g알파가 그러면 교점의 y좌표가 0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2이다 라고 밖에 없는 거지. g알파가 0 마이너스 2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0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는 요 얘 플러스 2, 요 식 자체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요 식이 0이 되거나 요 식이 2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아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은 풀어주면 x는 1 또는 x는 4가 돼. 선생님 미리 풀어놨어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루트 2랑 2루트 2가 되겠고 얘가 2가 되는 x의 값은 2가 된다. 그쵸? 그럼 교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루트 2, 0, 2 루트 2, 0, 2, 2 이렇게 5개의 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교점 5개다. 그럼 조건 만족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는 y값이 어느냐? g1하고 g4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g1하고 g4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그 f값이 뭐였어? f1이 0인 거잖아. 그치? 여기 봐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일 때랑 마이너스 2가 나올 때 값은 fx 값이 0이 되겠죠. 더했을 때 gx가 0이 되는 거고 그냥 fx는 뭐가 되는 거야? f1은 그때 알파 값이 0이 된단 말이야. 그쵸? 요 점이니까 요 점. 요렇게 되니까. 그치? 그래서 f1이 0이거나 f1은 0이고 f4도 0이다. 그 다음에 G2가 2가 되니까 F2도 0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 우리가 요것만 알아낼 수 있으면 돼. 요거 중요하면 fx가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둘 다 k보다 작을 때도 이차함수고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이차함수거든. 근데 얘네들의 이차함수는 그냥 각각의 범위에 따르면 근이 2개밖에 될 수 없어. 근데 fx가 0 되게 하는 그 값이 지금 몇 개가 주어진 거야? 어디 갔어? 3개가 나왔죠. fx가 0 되게 하는 게 3개가 됐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k 값을 기준으로 얘랑 얘랑이 모두 다 근을 각각 가져야 되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근이 지금 1, 2, 4잖아. 그러니까 k가 1과 4 사이에 존재해서 식이 2개로 나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에 거 식에서 2근이 갖고 아래 거에서 1근을 갖거나 여기서 한 근을 갖고 여기서 2근을 갖거나 그렇게 해야 총 3근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F1은 F1의 첫 번째 식에서 1일 거고 F4는 두 번째 식에서 4일 거고 그죠? F2는 그 중간에 누군가에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A가 0보다 작으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A가 0보다 작을 때는 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형태가 나타날 거고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F1은 첫 번째 식에 대한 X값이니까 거기다 1을 대입하면 그 값이 0이 된다 해서 풀어주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31 또는 A는 3이 나와요. 근데 F4도 확인해 봐야죠. F2는 4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 거지. 얘네 둘이 지금 우리가 A, B를 연립하여 푼 거야. B가 있으니까. 풀었더니 A가 마이너스 3분의 31 또는 3이 나오는데 A가 0보다 크니까 A는 무조건 3이 되는 거지. 그럼 풀어주면 B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fx는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연속이 되고 이차함수가 그래야지 극한값이 항상 같다고 존재되니까 얘네들은 연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하고 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다항함수면서 그쵸? 그러니까 요때 k값하고 요때 k값이 같아야겠죠. 저하고 극한이 같아야 돼. 그래서 풀어주면 이 뿔마가 나오는데 우리가 k가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8분의 11 플러스 3루트 17이 나온다. 그래서 p의 값은 8분의 11이고 q는 8분의 3이 나오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최종적으로 28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한 형태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해볼만 하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옆에다가 이렇게 gx가 나올 수 있는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밖에 안 나온다는 이 과정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gx가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2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주어진 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들을 찾아서 교점을 찾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fx가 0 되게 하는 근이 어디서 나오는지 식이 2개니까 그쵸? 어디서 나오는지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한쪽에서 3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걸쳐 있을 거다. 그지? 그래서 이쪽 왼쪽 끝에 있는 1하고 오른쪽 끝에 있는 4가 각각 다르게 나올 거고 k가 1과 4 사이에 존재할 거다 라는 범위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겠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 여기까지 정리할 때는 fx가 0이 세 근이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고려해봐야지만 음수일 때는 이 식작자의 값을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 가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연립하여 풀어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그러면 a의 값을 구하고 b도 구해지니까 연속 조건을 이용해서 k를 구하면 끝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